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그 프린트 다 받으셨죠, 그죠? 그래서 이제 프린트를 문제를 1번 문제를 한번 볼게요. 보시면 교재 241페이지로 한번 가보세요. 241로 가시면은 241페이지로 가시면은 이 프린트는 오셔서 풀어보셨나요? 안 풀어보셨어요? 어렵죠. 그래서 이제 1번은 지렛대 효과라는 게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다시 241페이지로 보시면은 그 중간에 내용에 정부 중립적이라는 게 있죠, 그죠?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정이 플러스가 되고 그 다음에 부가 마이너스가 되고 중립적이 지렛대 효과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어떻습니까? 자기 자본이 제일 적어야 돼요, 커야 돼요, 커야 되죠. 지분이 제일 높아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자기 자본 수익률이 제일 높아야 되죠. 자기 자본 수익률. 그걸 지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죠? 지분 수익률이 높아야 되고, 중간에 총자본이 있죠. 그죠? 총자본 수익률이 있고, 그 다음에 제일 낮아야 되는 게 그냥요, 저당이에요. 저당 수익률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보고, 근데 이게 반대로 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얘가 수익률이 낮아지죠. 그죠? 높아지고,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같을 수도 있죠. 그죠? 지렛대 효과가 아예 발생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러면 1번 문제를 해설해 보면은 1번에 가시면은 동그라미 1번에 정의 지렛대 효과라는 게 있죠. 그럼 정은 어떻게 돼요? 이 총자본하고 자기 자본 중에서 어떤 게 커야 돼요? 지분이 수익률이 커야 되죠. 그죠? 요거 이해 가시겠습니까? 부는 어떻게 됩니까? 부는 총자본보다 뭐 그죠? 저당이 크죠. 반대로 되고. 그럼 몇 번이 정답이죠? 3번. 3번은 총자본이 저당보다 크죠. 그러니까 정의 지렛대 효과가 맞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4번을 가시면은 레버리지 효과는 위험이 무조건 증가하죠. 그럼 위험이 감소한다, 증가한다, 증가. 그래서 중간에 어떤 내용이 있더라도 무조건 위험은 감소한다, 증가한다, 증가하고 부의 레버리지 효과라는 게 있죠, 그죠? 부의 레버리지 효과는 부채비율이 커져도 자기 자본 수익률이 상승해요, 하락해요, 하락하죠. 여기까지 가셨죠, 그죠? 그 정답은 몇 번이 정답이다? 3번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자 이제 문제를 우리 그 내용을 좀 보고 올게요. 저번에 가시면은 교재로 한번 가보세요. 교재로 가시면 제 생각에는 아마도 페이지 250페이지서부터 할 차례 같아요. 250을 가시면 250에 가시면 위험과 수익의 가치관계 여기서부터 들어갈 차례죠. 그래서 잠깐 페이지를 넘기시면은 그 252페이지로 가시면은 투자 가치와 시장 가치라는 게 있나요? 그래서 이제 투자론이 상당히 어렵죠, 그죠?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252페이지로 가시면은 투자 가치와 시장 가치를 이제 다시 한번 우리가 보도록 하죠. 252페이지입니다. 자, 시장 가치라는 것은 그냥요 시장에 나와 있는 가치예요. 나와 있는 가치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시장 가치는 시세를 얘기를 해요. 시세. 그래서 우리가 객관적으로 내가 투자하려는 비용이죠. 그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20억을 투자했다. 그럼 시장 가치가 커야 돼요? 투자 가치가 커야 돼요? 자, 우리가 시장 가치는 내가 돈을 낸 거죠. 그럼 투자 가치가 작아야 된다? 더 커야 된다? 커야지만 투자를 하겠죠. 그죠? 투자 가치. 그럼 투자 가치라는 자체는 미래에 대한 예상 순수익이 있어요. 예상 수익을 거기 중간에 보시면은 그 투자 가치를 보시게 되면 요구 수익률로 나눴죠. 그죠? 요구 수익률. 그래서 요구 수익률이 이걸 따라보세요. 할인율. 그 위험할수록 할인율이 커지죠.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걸 할인율이라고 해요. 그럼 위험할수록 낮은 할인율, 높은 할인율. 그럼 가치가 떨어지죠. 그죠?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투자 가치는 주관적이니까 어떻게 돼요? 무슨 가치가 무슨 가치보다 커야 돼요? 투자 가치가 시장 가치보다 커야지만 이 대안을 선택을 하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복습하는 거니까 들어볼게요. 252페이지 가시면 투자 가치라는 게 있나요? 투자 가치는 그 객관적이에요? 주관적이에요? 주관적. 미래의 편익을 투자자에게 부여하는 현재 가치로 말하면서 우리가 어떻습니까? 지금 위험률이 요구 수익률이죠. 그럼 요구 수익률이 커질수록 투자 가치는 어떻게 돼요? 작아지죠, 그죠? 찾았습니까? 이렇게 작아지고
그러면 시장 가치는 주관적이에요, 객관적이에요? 객관적. 그 밑에 박스를 보시게 되면은 어떤 가치가 어떤 가치보다 커야 돼요. 투자 가치가 시장 가치보다 커야지만 투자하고, 작으면 기각하죠. 이렇게. 여기까지 가셨습니까?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넘겨보시면은 페이지 250페이지로 연결을 해보겠는데, 250에 가시면 거기 중간에 요구 수익률이라는 게 있죠. 요구 수익률. 자, 요구 수익률은 이제 이렇게 구성이 돼요. 자, 무위험 자산에 대한 수익률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무위험률이라고 하는데, 은행이자나 정기예금이자 같은 경우는 위험해요? 확실해요? 확실하죠. 그래서 연 2% 주면 확실해요. 그러니까 시간의 대가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일반 경제사항에 따라서 달라져요. 그죠? 시간에 대한 비용. 근데 부동산은 안 위험해요? 위험해요. 그럼 할증을 해야겠죠. 그죠? 그래서 위험할증. 그래서 위험할증을 해서 만약에 연 2%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4%를 더 요구할 수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피쇼 효과라는 것은 누가 이겼어요? 피쇼라는 학자가 이겼죠. 그죠? 그래서 예상되는 인플레이션만큼 반영을 해야 된다고 돼 있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다가 예상 인플레를 더해야 돼요. 인플레를 더해서 2%만큼 더 요구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가볼게요. 좌측에 보시면은 무위험률이라는 게 있나요? 그 무위험률은 국채나 공채처럼 실질 이자와 같이 장래에 대한 수익이 불확실하다, 확실하다. 확실하죠. 그래서 이제 그 무위험은 이제 국채에 투자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예상되는 기대 수익률이고, 무위험률은 오로지 위험에 될까요? 시간에 될까요? 그럼 1년 예치시키면 1년 있다 주죠. 그 다음에 일반 경제 상황과 관련이 되고,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러나 우리가 밑에 보시면 어떻게 돼요? 이 무위험률도 상승할 수 있죠. 상승하면 요구 수익률도 그냥요 상승을 해요. 같이 상승을 하겠고, 그 다음 밑에 가시면 위험할증률이라는 게 있나요? 자, 위험할증률에서는 이때 위험은 제가 피할 수 있어요? 피할 수가 없어요? 체계적이죠. 그죠? 체계적. 그 체계적 위험과 우리가 관련되기 때문에 위험의 대가, 위험할증률이라고 하고, 그 위험할증률은 시장 위험뿐만 아니라 개별 투자가 안고 있는 위험에 따라서 안 변한다, 변한다. 변하죠. 그래서 요구 수익률이 객관적이에요. 그래서 주관적이에요. 주관적이죠. 주관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럼 오른쪽에 동그라미 3번에 보시면은 투자자의 개별적인 위험 회피도는 시장의 무위험률과는 관계가 있다, 없다? 없다. 투자자는 그 무위험률을 건드리는 건 아니죠. 그죠? 관계가 없고. 위험할증률과 관련이 되죠. 그럼 동일한 위험 증가에 대해서 위험 깊이적일수록 위험할증률이 더 작아지겠어요? 더 커지겠어요? 커지죠. 그럼 요구 수익률은 좀 전에 제가 위험에 대한 태도에 달라지니까 객관적이다, 주관적이다, 주관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여기까지 가셨죠? 그 다음에 맨 밑에 가시면 위험과 가치에 대한 의의라는 게 있나요? 자, 위험이 커질수록 부동산 가치는 상승해요, 하락해요? 하락하죠.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한번 봐봐. 자, 우리가 위험이 높을수록 요구하는 수익은 많아지겠죠. 근데 비례관계인데, 위험할수록 할인율을 높이니까 그냥입니까? 가치는 떨어집니까? 그 위험과 가치는 비례해요, 반비례해요? 반비례죠. 이렇게. 요거 이해가셨어요? 이렇게. 그래서 그것까지 보시고, 그 다음에 넘겨와 보세요. 넘겨보시면은, 248페이지로 이제, 요거부터 보고 올게요. 우리가 넘겨보시면은, 그 페이지, 교재 천천히 가셔서 우리가 위험의 처리 방법으로 가볼게요. 페이지 250입니다. 252로 가시면, 자, 거기에 위험의 관리 기법이라는 게 있죠. 그죠? 위험의 관리법. 자, 그러면 위험의 관리 기법에서 제가 밑에 보시면은 위험한 투자를 제외하는 방법이라는 게 있나요? 자, 그거는 제가 자, 위험한 투자는
무조건 제외시키는 것은 위험의 전가예요, 위험의 회피예요. 회피라 그랬죠, 그죠? 위험의 회피. 이건 위험의 전가다, 위험의 회피다. 회피.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가 위험한 투자는 제외시키는 거는 은행에만 투자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밑에 가시면은 위험한 투자를 제외시키는 방법은 안전하긴 하지만 어떻습니까? 우리가 시적 투자라고 보기가 힘들기 때문에 국채나 공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수익률이 낮죠. 그래서 안전한 거 투자하기 때문에 이거는 이따 문제가 나오겠지만 위험한 투자를 제외하는 방법은 위험의 전가다, 회피다. 회피. 그러면 오른쪽에 보시면 위험의 전가라는 게 있나요? 자, 위험의 전가는 어떻죠? 만약에 인플레가 발생에 대해서 물가가 상승하면 임대는 가만히 있어요. 임대료를 올려버려요. 이게 위험의 전가죠, 그죠?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보수적이라는 예측이 있죠. 그 보수적 예측은 자, 보수적 예측은 좀 수익을 높게 잡아요, 수익을 낮게 잡아요. 그러면 우리가 일단은 비용은 높고 수익은 낮다라는 비관적이죠, 그죠? 그럼 우리가 어떻습니까? 수익은 낮고 자, 비용이 높다라는 자체는 거의 선택되겠어요, 기각되겠어요. 그러면 수익률을 높게 잡는다, 낮게 잡는다. 그러면 우리가 이따 문제를 볼 때 기대 수익률을 상향 조정한다, 하향 조정한다, 하향 조정한다. 이렇게 이제 정의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밑에 위험 할증률, 위험 조정 할인율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요거는 자, 요걸 어떻게 돼요? 요 두 가지를 가지고 위험을 그냥요 조정할 수 있어요. 조정할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여기를 위험 조정 할인율이라 그래요. 위험 조정 할인율. 자, 그러면은 위험할수록 낮은 할인율, 높은 할인율. 그러면 요구 수익률을 하향 조정시킵니까? 상향 조정시킵니까? 상향이죠, 그죠? 지금 253페이지 4번 보고 계셔요? 그러니까 위험 조정 할인율은 요구 수익률을 하향, 상향. 그러면 위험할수록 낮은 할인율, 높은 할인율로 가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은 이제 민감도 분석은 시험 문제가 위험의 통제인데, 위험의 통제라고는 아직 안 나왔어요. 그래서 민감도는 예전에 그냥 공부했으니까 우리가 정리를 한다면 민감도, 가문도 분석은 가문도 분석입니다. 자, 우리가 탄력성은 뭐였어요? 자극에 대한 반응이었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투입 요소에 따라서 결과치가 어떻게 바뀌냐에 따른 것을 무슨 분석이라고 한다? 민감도. 민감도 찾으셨어? 그럼 의의 가시면은 민감도란 불확실성에서 투자안을 평가할 때 다른 조건이 일정할 때 투입 요소가 변동하죠. 변동하면서 내부 수익률이나 이런 것들이 결과치가 어느 정도 변동되는 분석을 무슨 분석이라고 한다? 민감도. 그럼 밑줄 쳐보세요. 투자 효과를 분석하는 모형에 따라서 투입 요소가 변함에 따라서 따라서 결과치. 결과치라는 단어가 있죠. 이 두 가지 단어로 어떻게 영향을 받는가라는 정의만 나왔었어요. 그죠? 정의만 나왔는데 우리가 이제 예전에 내용을 보시면 3번에 민감도가 클수록 수익률의 변동이 크죠. 그럼 덜 위험하다, 더 위험하다. 그래서 그걸 축소한다 이렇게 보시면서 보시면 돼요.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문제를 한번 가볼게요. 문제를 가기 전에 그거 하나만 계산 문제 하고 그거 하나만 하고 문제로 가겠습니다. 넘기시면은 우리가 그 교재 페이지로 가시면 248페이지로 가시면 계산 문제가 있어요. 자, 밑에 그 중요 기출 문제 기대 수익률이라는 게 있죠. 자, 기대 수익률은 따라서 곱해서 더한다. 근데 만약에 이제 이게 객관식이다 보니까 제가 좀 편법으로 야매를 풀라 그랬죠, 그죠? 그래서 이제 248페이지로 가시면은 자, 우리가 기대 수익률이라는 게 있어요. 기대 수익률은 곱해서 더해서 가중평균을 합니다. 가중평균. 자, 그럼 우리가 한번 가볼게요. 얘기 많이 했으니까 비관적 어떤 게 있어요? 정상적, 낙관적이라는 게 있나요? 그럼 우리가 20%, 60%, 그 다음 얼마예요? 20%. 원래는 소수점으로 고치셔야 되죠. 근데 객관식이니까 그냥 이제 빨리 풀어야 돼. 그럼 우리가 수익률이 어떻게 됐죠? 자, 수익률이 몇 퍼센트? 4%,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8, 13이 되죠, 그죠? 자, 이거 그냥 곱하라 그랬죠? 그럼 얼마가 나와, 이거? 80.
그 다음에 480하고 맨 끝에가 260이죠. 그런가요? 그러면 우리가 820이 떨어지죠. 그러면 정답은 뭐다? 8.2%가 되죠.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푸시라는 얘기죠. 그죠?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곱해서 더하는 게 이제 가중평균인데, 원래는 야매를 하기 전에 원래 소수점으로 고쳐서 이렇게 가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시험장 가면 안 되니까 그냥 이렇게 가서 그냥 이렇게 맞히시라는 거죠. 그죠? 아시겠죠? 그죠? 이렇게 해서 이제 곱해서 더한다. 그렇게 이제 요령을 가져가셨고, 그 다음에 넘겨볼게요. 그럼 우리 244페이지로 가시면 244로 한번 가보세요. 244로 가시면은 위험과 수익의 측정이라는 게 있나요? 오른쪽에 위험과 수익의 측정이라는 게 있죠.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좀 전에 기대 수익률은 그럽니까? 곱해서 더했습니까? 곱해서 더했죠. 그래서 곱해서 더한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됐고요. 자, 그러면은 정의를 한번 내려볼게요. 우리가 수익과 위험의 측정. 수익과 위험의 측정. 자, 수익은 현재 생겨요? 장래 생겨요? 장래는 확실합니까? 불확실합니까? 위험이 따르겠죠, 그죠? 불확실성이 위험이 따르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장래를 기대해요. 지금 좀 전에 기대치라는 걸 구하고 기대 수익률을 구했어요. 근데 기대 수익률이 실현된 값에서 벗어나면 안 위험해요? 위험해요. 위험하죠. 그래서 변동 가능성을 얘기합니다. 가능성을 얘기하고, 그럼 우리가 이 수익을 아까 기대 수익률은 따라서 곱해서 더한다. 가중 평균을 냈죠. 그래서 평균이라는 자체가 수익률을 얘기하고 이 수익 자체를 얘기하는데, 자, 평균에서 벗어나는 편차가 따라서 표준 편차. 표준 편차는 제가 위험이라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표준 편차의 제곱이 분산이에요. 그럼 이런 표준 편차나 분산이 나오면 이건 수익이에요, 위험이에요? 위험이죠. 그죠? 이렇게. 그래서 표준 편차와 분산의 계산은 요즘은 잘 안 떠요. 그죠? 한번 이 시청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거예요. 표준 편차라는 자체는 우리가 민법하고 개론을 봤을 때 평균 점수가 몇 점이어야지 합격이 됩니까? 60점이죠. 그럼 여기서 모의고사가 어렵게 나올 수 있고 쉽게 나올 수 있죠. 그럼 이 폭이 크다는 얘기예요. 그죠? 물론 여러분들은 똑같겠지만, 그죠? 그럼 따라서 표준 편차. 평균에서 벗어난 척도거든요. 그죠? 너무 많이 벗어나면 안 위험하다, 위험하다? 위험해요.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가 표준 편차거든요. 그죠? 그러면 30점이 왔다 갔다 하고 개론은 5점이 왔다 갔다 한다면 얘가 민법이 더 위험하다는 거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잘 나오면 90이 되고 못 나오면 30이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개론은 잘 나오면 65점인데 못 나오면 한 55점, 편차가 안 크죠. 그러면 표준 편차가 클수록 좋아, 작을수록 좋아? 자주 좋죠. 이해하셨죠? 그죠? 그래서 표준 편차의 오른쪽 계산은, 요거는 우리가 한 번 들어갔다가 2시청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표준 편차를 계산하시지. 아까 제가 8.2%라는 거 있었죠? 그것만 열심히 해두세요. 아시겠죠? 그죠? 그럼 우리가 요런 평균이라는 기대 수익률은 그냥요, 수익을 나타내요. 표준 편차와 분산은요, 위험. 그 표준 편차는 높아야 돼요? 낮아야 돼요? 낮아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좌측에 244페이지 위험의 개념이라는 게 있나요? 동그라미 1번을 잡으셔야 됩니다. 위험은 실현된 결과가 예상된 결과로부터 벗어날 가능성을 얘기하죠. 그 많이 벗어날수록 안 위험하겠어요? 위험하겠어요? 예상된 결과로부터 크게 벗어나면 위험하죠? 가까울수록 위험이 작아진다라고 나와요. 그리고 오른쪽에 가시면 위험과 수익의 측정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그럼 제가 표준 편차와 분산은 뭘 측정한다 그랬어요? 위험. 근데 가중 평균한다는 건 수익이었죠. 이렇게 그래서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밑에 사례를 보시면은 그냥 다 보지 마시고 맨 밑에 보시면 표준 편차라는 게 있나요? 그 표준 편차의 수치가 큰 게 좋아요? 작은 게 좋아요? 그러면 7천이 좋아요? 1000이 좋아? 1000이 더 표준 편차가 적다는 얘기예요. 이해 갔나요? 그럼 만약에 A와 B가 지금 그 수익률이 20%예요. 몇 퍼센트다? 그러면 수익률이 20%에서 편차가 커야 돼요? 작아야 돼요? 그러면 A하고 B 중에서 B가 작죠? 그럼 어떤 거 선택하겠어요? B를 선택한다는 얘기죠. 그죠? 이해하셨습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위험의 피용이라는 단어가 있죠. 위험의 피용 찾으셨어요?
그래서 위험 회피형이 거의 일반적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지금 A와 B 중에서 얘네들은 그냥요 수익률이 같아요. 수익률이 같죠. 지금 그 표를 보면서 머리 아프셔갖고 대답을 안 하시는데 그냥 결론만 든다면 수익이 같으면 위험이 큰 거, 위험이 작은 거죠. 내가 정리를 해줄게. A와 B가 수익률이 있잖아. 거기 수익률 맨 끝에 있지. 그건 막 중간에 머리 아프니까 그냥 20% 나왔지, 그죠? 그러면 우리가 기대 수익률이 20% 나왔다는 건 그냥이야 수익이 같아. 정말? 그럼 편차가 작아지잖아. 그럼 7천하고 1,000 중에서 1,000이 낫다는 거야. 표준 편차 지금 계산 방식을 지금 하지 말란 말이야. 지금 머리 아프니까. 알겠죠, 그죠? 해봤자 뚝 감고 그러니까 이거 그냥 누트를 씌워서 한다는 건 나중에 가서 한번 한 방에 날리는 거고, 지금은 그냥 표준 편차가 있구나. 그럼 얘는 커야 돼, 작아야 돼? 그럼 7천이 좋아, 1,000이 좋아? 그렇죠? 그러면 무슨 뜻이야? 수익이 같으면 위험이 낮은 거 선택하죠? 따라서 위험 회피형. 얘가 위험 회피형이에요. 그러면 그냥요 일반적이네요. 합리적인 애는 거죠. 지금 위험 회피형은 보고 있어요? 그러면 이 저자가 얘기한 게 어떻습니까? 맨 밑에 가시면은 3번 투자자의 일반적인 요인은 다 무슨 회피형이다? 위험 회피형이다. 왜?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 다 위험 회피형으로 간다는 거죠. 그렇죠? 왜 그럴까요? 지금 그냥이야 수익률이 같아. 그럼 위험이 작은 B를 선택하는 게 합리적이죠. 그럼 얘네들은 위험 추구다, 회피다. 그럼 별 언급이 없으면 다 위험 회피를 얘기한다는 얘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러니까 투자자가 위험이 증가에 따라서 보상을 더 높은 기대 수익률을 요구한다는 얘기죠. 아시겠죠? 그죠?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은 위험 추구라는 단어가 있죠. 위험 중립은 위험에 관계없이 수익에만 반응을 하죠. 그죠? 그 위험 추구는 한번 읽어볼까? 지금 위험 추구 있어요? 위의 사례에서 A 부동산을 선택하려고 하는 사람은 위험 추구형이다. 왜냐하면 자 지금 좀 전에 그냥 했어요. 기대 수익률이 동일했어요. 동일했죠. 그런가요? 근데 이 사람은 표준 편차가 작은 거, 큰 거죠. 왜냐하면 투자자는 불황인 경우 발생하게 되는 5천만 원보다 호황이 발생하는 1억 9천이 아주 좋다는 얘기예요. 그 매력적이라는 위험이 크다는 그만큼 수익이 클 수도 있죠. 그러면 동일한 위험 증가에 대해 위험 회피형 투자자는 위험 추구형 투자자보다 더 높은 수익을 요구하고 위험 회피형이 투자의 위험 보상이 더 높겠죠. 그래서 우리가 위험 추구는 높은 수익을 획득하는 기회를 얻기 위해서는 위험을 기꺼이 감수한다는 얘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러면 보통 언급이 없으면 다 무슨 회피형이다? 위험 회피형이에요. 그래서 지금 잘 따라오고 계시는데 넘겨볼게요. 그럼 위험 회피형이 어디 있냐면 이제 염다고 스타트를 끊을게 가볼게요. 페이지 가시면 258페이지가 이제 여러분한테 얘기할 거예요. (258페이지에) 평균 분산 결정법이라는 게 있나요? 그럼 우리가 제가 평균은 뭘 얘기했죠? 수익. 분산은요? 위험. 자, 그걸로 결정할 수가 있죠? 결정법. 그 지배의 원리라 그래요. 지배의 원리. 자,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박스를 보시면은 A, B, C가 있죠? 그럼 우리가 수익률하고 위험이 있죠, 그죠? 그래서 이제 평균은 수익률이고, 그 다음에 표준 편차는 위험이죠. 표준 편차는 위험입니다. 그러면은 자, 이 저자분이 아마 여기서 똑같은 걸 한번 찾아보세요. 누가 똑같아요? A하고 B가 똑같죠? 그렇죠? 그럼 수익 같으면 표준 편차가 어떤 걸 좋아하겠어요? 작은 걸 선택하겠죠. 그럼 어떤 걸 선택하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A를 선택하고 결정했고 A가 B를 지배한다고 얘기해요. 맞습니까? 그러면 얘가 위험 추구입니까? 위험 회피형입니까? 회피형이라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언급이 없으면 거의 위험 회피형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저자도 거기 내용 보시면 위에 동그라미 3번 있어요? 거기 그 내용에 동그라미, 자, 우리가 의에 보시면은 동그라미 3번 있죠? 읽어볼게요. 평균 분산 결정법에서 지금 동일한 수익에서 위험이 낮은 거 선택했죠. 그 위험이 높은 걸 투자를 지배했죠.
그럼 동일한 위험이라면 수익이 높은 투자는 수익이 낮은 투자에서 지배한다는 것은 거의 다 그냥 다 위험 깊이다. 위험 깊이라는 거죠. 거의 위험 회피형이 전제로 나온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 그래서 우리가 거의 나오는 학계론에서에 대한 전제는 다 무슨 회피형을 전제로 한다. 위험 회피형을 전제로 해요. 위험 추구형으로는 안 나와요. 아시겠죠? 그죠? 그러니까 위험 추구는 아까 제가 그 정의만 가지고 가시지 위험 회피형으로 가라는 거죠. 그런가요? 그러면 자, 위험 회피형을 조금 더 우리가 넓혀보겠는데 지금 제가 다 얘기한 애들은 다 위험 추구다, 위험 회피형이다. 위험 회피형이에요. 그럼 위험 회피형은 위험을 전혀 피한다는 얘기는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습니까? 좀 전에 동일한 수익에서는 더 위험한, 덜 위험한 거 투자하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덜 위험한 걸 투자하는 거죠. 덜 위험한 걸 선택한다는 거죠. 선택. 자, 그러면은 위험을 전혀 감수하지 않는다는 건 맞다, 틀리다. 틀리죠. 그래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지금 A와 B가 있는데 C가 있으면 이건 예금이에요. 예금. 은행 정기예금. 정기예금 이자가 높아요? 낮죠? 요새 몇 프로 줘? 아유, 시험에 안 나와. 그냥 2%. 자, 낮지요. 그죠? 맞죠? 근데 이제 부동산은 안 위험하다, 위험하다. 수익이 더 나왔죠. 그럼 우리가 만약에 얘가 10%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수익이 똑같잖아요. 그죠? 맞나요? 그럼 위험 회피형은 지금 A를 선택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위험을 전혀 감수하지 않는다는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맞나요? 만약에 얘가 위험을 전혀 감수하지 않는다면 그냥 얘가 예금으로 간 거죠. 대화를 하자. 그럼 위험을 전혀 감수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만약 감수하지 않는다면 이 예금으로 간 거죠. 그럼 얘는 그냥 부동산 투자하겠다는 거야. 위험하지, 그죠? 그럼 그냥 감수하겠다는 거야. 감수하겠다는 거죠. 이해 가야 되는데? 예? 얘가 지금 무슨 회피형이야? 그 위험이 큰 거, 작은 거? 그 비합리적이야? 합리적이죠, 합리적. 얘기해봐. 자기가 비합리적이지, 이거 합리적이야. 그러면 합리적이고 모든 일반적 투자자가 다 무슨 회피형이다? 위험 회피형이에요. 맞죠, 그죠? 그러면 감수하는 위험이 있으니까 뛰어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럼 감수하는 위험이 없다, 위험이 있다,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번지 점프를 얘기를 들었는데 번지 점프에 11m가 아주 공포스러운 거야. 뛰어내리는데 얘는 고소공포증에서 안 뛰어내려. 그냥 위험 회피형이야. 그럼 10만 원 주면 뛸까 안 뛸까? 안 뛰어. 100만 원 주면요? 안 뛰어. 얘는 안 뛰어. 본인은 뛰는데 얘는 안 뛰어. 1000만 원 주면요? 생각해봐. 아직은 생각해봐. 1억 주면요? 약 먹고 밀라 그러죠. 그죠? 그러면 대가가 주어지는 위험은 그냥 다 감수를 한다. 감수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 대가가 개인마다 같다. 때리때. 그래 주관적이라는 얘기죠. 그죠? 난 1000만 원만 주세요. 난 10,000원만 주세요. 그런 애가 다 있다는 거야. 그래요? 그 다음에 IMF는 피할 수 있어? 어떻게 피해 IMF를? 그렇지? 그럼 유격 훈련에서 조교가 뛰어내려. 근데 저 고소공포증이 있어요. 그냥 조교 밀어. 피할 수 있다, 피할 수 없다. 피할 수 없다는 거야. 이해하셨나? 다시 할게. 지금 얘네들은 그냥 부동산이야. 이건 예금이지? 그 위험 회피형은 동일 수역에서는 그냥 덜 위험한 A를 선택하겠다는 거예요. 비합리적이야? 합리적이죠. 맞아? 위험을 전혀 감수하지 않으려고 하는 건가? 그럼 나는 C로 가겠다, 은행에. 그죠? 그냥 감수를 해. 감수를 하죠. 그죠? 그럼 감수하는 게 똑같아, 달라. 주관적이에요. 아까 100만 원만 주면 뛸게요 하는 사람이 있겠고, 그죠? 저 10,000원만 주세요 하는 사람이 있겠고. 이해해야 되는데? 이렇게 해서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 무슨 회피형이 전제다? 위험 회피형이라는 거죠. 그 위험 회피형이 똑같을까요? 개인마다 다를까? 그 해피도가 달라요. 그죠? 그래서 이거를 이 저자가 어디다 놓으셨냐면, 그거는 이제, 넘겨보세요. 또 끊기면 안 되니까 넘기시면은 그 페이지로 조금 죄송하지만은 페이지 265페이지로 한번 가보세요. 무차별 곡선이라는 게 있어요. 무차별 곡선.
265에 무차별 곡선이 있어요? 따라서 무차별 곡선. 이게 개인의 투자자에게 위험과 수익을 감안해서 동일한 만족을 가져다 주는 선인데, 그냥 밑줄 맞춰보세요. 우리가 동일한 효용을 나타내는 포트폴리오에 연결하는 선이라고 되어 있나요? 그러면 넘겨보시면은, 자, 그림 1, 2, 3가 있죠. 그럼 무차별 곡선이 이렇게 위로 볼록해요? 아래로 볼록해요? 이게 다 위험 회피형이에요. 무슨 회피형이다? 근데 혐오도가 다 똑같아요? 혐오도가 달라요? 다르죠? 지금 보고 있어요? 그럼 자, 갈게요. 자, 무차별 곡선이라는 자체는, 자, 제가 서 있는 건 그냥이야, Y축이야. 그럼 기대 수익률을 얘기하죠? 기대 수익률이고, 수익률이고, 여기는 위험이에요. 그럼 동일한 위험에서, 아까 1억 주세요. 100만 원 주세요. 2만 원만 주세요. 하는 애가 있지. 그럼 회피도가 같아, 달라? 달라요. 기울기도 다르다는 얘기예요. 맞나요? 그럼 다 얘네들은 아래로 볼록한 무슨 회피형이다? 위험 회피형. 그럼 기울기가 같다, 다르다, 달라요. 그죠? 지금 보고 있어요? 그럼 회피도에 따라서 다르다는 얘기죠. 그죠? 동일한 위험에서 아까 번지 점프를 했을 때 안 뛰어내렸지만 1억 주면 뛰었지. 그러면은 그냥이야 감수할 수 있어. 정말? 그래서 저는 1억 주세요. 1000만 원만 주세요. 100만 원 주세요. 전 2만 원만 주세요. 라는 애가 있지. 얘기해봐요. 그러면 2억 달러는 애는 그냥이야 회피도가 커. 그죠? 클수록 그냥이다 가파르다. 가팔라요. 혐오도가 크거든요. 그런가요? 근데 얘는 이제 수익률 쪽 가고 얘는 그냥입니까? 더 위험해도 하겠다는 얘기죠? 그럼 얘는 그냥입니까? 혐오도가 작습니까? 작아요. 맞아요? 그래서 아직은 안 나왔지만 이렇게 가파른 것을 따라서 보수적 투자라고 하고, 자, 이렇게 완만한 거를 따라서 공격적 투자라고 하죠. 그렇죠? 자,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거기 그림 1, 2, 3 있어요? 그럼 우리가 맨 위에 가보세요. 무차별 곡선은 따라서 아래로 볼록. 그게 위험 회피적이죠. 그런데 기울기가 같다, 다르다. 위험이 커질수록 동일한 위험 증가에 더 높은 수익을 요구할 수도 있죠. 그러면 3번 무차별 곡선의 모양의 기울기는 투자자에 따라 달라진다. 회피할수록 상대적으로 위험을 덜 회피하는 투자자의 무차별 곡선보다 그냥이다 좀 가파르죠. 그렇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돼요? 공격적인 애들은 어떻게 돼요? 더 가파라요? 완만해요? 완만한 곡선이 이루어지겠죠. 이해 갔죠? 뭐 자상향으로 갈수록 이제 이렇게 높은 효용을 또 가진다는 거는 우리가 이쪽으로 갈수록 이제 수익이 높아지긴 하는데 그건 뭐 그냥 참고하시고, 그 기울기가 나와요. 무슨 말씀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 기울기가 아까 동일한 위험에서 위험 혐오도가 클수록 더 완만하다, 가파른 게 나왔거든요. 그럼 가파른 게 공격적이다, 보수적이다. 누워있는 게 공격적이죠.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초보 운전하실 때, 초보 운전 때 운전대를 잡으실 때 그냥입니까? 좀 떱니까? 떨죠. 날 봐. 보수적은 그냥이야. 이걸 짧게 잡아. 짧게 잡죠. 해봐. 그지? 근데 한 3년 지나봐. 그냥이야. 누워서 타. 그 보수적은 좀 가파르고 공격적은 완만하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습니까? 아씨, 먹고 살기 힘들다. 그럼 두 번째 그림이 있어? 보수적 있어? 보수적? 그냥이야. 가팔라. 그러면 얘는 더 달라는 애야. 1억 주면 뛰겠다는 거지. 맞아요? 근데 공격적은 그냥이야. 누워서 타. 완만하죠? 전 2만 원만 주세요. 뛸 거예요. 그 애야.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혐오도에 따라서 기울기가 다르다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따라서 아래로 볼록. 그럼 얘네들 다 무슨 회피형이다? 위험 회피형이에요. 그러니까 위험 추구라는 건 잘 안 나오거든요. 아시겠죠? 그죠? 이렇게. 되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문제를 한번 가볼게요. 문제로 가셔서 2번 문제를 갑니다. 2번 문제 있어요? 천천히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2번에 부동산 투자의 위험과 수익에 대한 설명으로 오는 것은 1번 부동산은 현금화 시키기가 어렵죠. 그럼 금매로 놓으면 손실이 올 수 있죠. 이거 무슨 위험이에요?
금융적 위험이야, 유동성 위험이야. 유동성 위험이죠, 유동성 위험. 체크하셨어? 이렇게. 아니 오자마자 막 떠들기만 하는 거야. 문제를 풀어본 거야. 안 풀어봤어요? 풀어봤어? 근데 푼 기분이 안 나네. 아니면 뒤에 해설을 보든가. 자, 할게. 금융적이다, 유동성이다. 유동성 위험이고. 대답해야 다음 넘어가요. 그 다음에 저번에 대출자는 인플레가 바뀌면 자기가 그 원금의 손실이 오니까 고정이나 변동이 났죠. 이거 했었잖아. 그럼 우리가 장래 인플레이션이 예상되는 경우 대출자는 고정이자 대신에 어떤 이자? 변동이 났겠지. 그래요? 안 지웠다. 일로 와봐. 위험이 높을수록 뭐가 높아요? 무슨 관계야? 비례. 근데 위험이 높을수록 가치가 떨어지죠. 무슨 관계야? 틀렸네. 어디가 틀린지 알아요? 그러니까 위험과 수익은 비례인데 위험과 투자 가치는 반비례라는 거죠. 아셨습니까? 내가 시험장 가서 이렇게 풀어줬으면 좋겠지. 할 수 없다는 거야. 그죠? 그래서 다 풀어준 다음에 몇 번일까요? 그래서 얼마나 좋아. 그죠? 그렇지? 내가 갔으면 좋겠지? 나 못 가. 자, 4번 갈게. 그 다음에 동일한 위험 증가에서 봐봐. 아까 그거 알아? 보수적 알아? 보수적? 보수적은 그냥이야. 더 달라 그래. 더 달라고 하죠. 갚아라요. 그죠? 맞죠? 그 더 많은 걸 요구하는 거죠. 그죠? 이해 갔어요? 그럼 우리가 그 동일한 위험 증가에서 보수적은 그냥이야 1억 달라 그래. 공격적은 2만 원만 달라면 띠내지. 그 보수적이 그냥이야 더 높은 수익을 요구해. 그렇죠. 회피하니까. 이해하셨습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그 다음에 무위험률은 투자자의 개별적인 위험함과 상관이 있어요? 상관이 없어요? 없죠. 아까 했잖아. 무위험률은 은행 이자 같은 거, 정기예금 이자, 기준금리 같은 거 들어보셨어? 이건 경제 상황에 따라 다른 거지 투자자와는 전혀 상관이 없잖아. 그럼 상관이 있다 없다? 없고 일반 경제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죠. 그럼 몇 번 정답? 5번. 그래요? 그 다음에 우리가 저번 시간에 저랑 내기 하실래요? 왜요? 그러면 내부 수익률은 무슨 수익률을 얘기했어요? 기대. 외부는요? 요구 수익률을 얘기하죠. 그런가요? 그러면 기대는 투자에게 기대되는 예상은 맞죠? 얘기해봐. 근데 외부야, 내부야? 내부가 기대 수익률이 되겠죠, 그죠? 공부를 안 하나 봐. 저 따라서 내기 하실래요? 그럼 기대는 내부가 되겠죠, 외부가 아니라. 이해하셨죠, 그죠? 내부가 되고. 그런가요? 그 다음에 이번에 가시면은 저번에 제가 요구르트 주소 기억나시죠? 그럼 최소한 수익률은 내부예요? 요구 수익률이에요? 요구 수익률이 되죠. 위험을 반영해서 투자에 만족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회비용이 되겠고. 그렇죠? 기대 수익률은 어떻게 돼요? 기대 수익률은 시장에 나와 있죠. 그래서 객관적이고 요구 수익률이 주관적이죠. 몇 번이 정답이요? 3번. 그런가요? 자, 투자자가 위험에 필요하라고 하면 위험이 증가할수록 요구 수익률을 낮추겠어요? 높이겠어요? 높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제가 요구 수익률과 기대 수익률 관계에서 항상 그냥입니까? 반대로 움직입니까? 그럼 요구가 기대보다 크죠? 그럼 기대가 작다는 얘기죠? 그럼 수요 감소하니까 가치가 하락하면 나중에 기대 수익률이 점차 상승하겠죠. 그런가요? 자, 그래서 갈게요. 1번 외부야 내부야? 내부. 2번 내부야 요구야? 요구. 4번 낮춘다 높인다? 높인다. 5번 하락한다 상승한다? 상승한다는 거죠. 잘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문제가 약간 어렵지만은 기출문제가 돌려냈기 때문에 문제에 대한 수준은 굉장히 높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씩 공부를 하셔야 돼요. 이해하셨죠? 그죠? 그러니까 어렵다는 거는 하나씩 공부가 안 돼 있다는 거예요. 그죠? 몇 번 정답? 3번이 정답이죠. 자, 4번 갑니다. 부동산 투자의 위험과 수익에 관한 설명에다 오는 것은, 자, 이건 기출인데요. 1번 기출이라고 적어놔 보세요. 자, 사업 위험을 감소시키려면 투자자는 경쟁 환경에 따라서 어떤 한 단일업 입찰만 해야 돼요? 좀 다양한 업종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어떻습니까? 사업의 위험을 감소할 수도 있죠. 그런가요? 그 다음에 아까 보수적은요. 수익은 가능한 낮게 잡아요. 높게 잡는다, 낮게 잡는다. 비용을 높게 잡죠. 얘가 이제 보수적이에요. 그러니까 수익과 비용의 불확실성을 투자 결정에 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아까 물가가 상승하면 임대료를 올리는 건 임대 계약을 체결하는 건 회피예요, 전가요?
위험도가 높은 자산을 투자에 제외시키는 게 회피였죠. 네, 바뀌었고요. 바뀌었고 그 다음에 4번을 가시면은 아까 위험 처리 방법 중에서 위험 조정 할인율 기억하시죠? 그 위험한 투자일수록 낮은 할인율, 높은 할인율. 그렇죠? 그러면 5번을 연결시켜 보세요. 그럼 위험 관리 방법에서 요구 수익률은 어떻게 돼요? 하향하겠어요? 상향하겠어요? 상향 조정한다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럼 정답은 몇 번만 맞다? 1번만 맞죠? 체크하셨죠? 네, 그렇게 잡으시면 돼요. 잡고 그 다음에 넘겨볼게요. 잘 따라오고 계십니다. 넘겨오셔서 페이지로 가시면은 아까 다시 그 원점으로 돌아가셔서 그 교재 아까 그 240 우리가 넘겨보세요. 아까 그 평균분산 결정법 있었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 258페이지로 다시 갈게요. 258로 오시면은 조금만 하고 쉬었다 가겠습니다. 258 찾으셨어요? A, B, C가 있었죠? 그럼 A, B 중에서는 어떤 걸 선택하겠대요? 그럼 이건 그냥이다, 이건 합리적이다. 위험 회피형이죠, 그죠? 그런가요? 그럼 B는 지워졌죠? C를 보세요. C를 보시면 수익률이 10이죠? 그 다음에 표준 편차가 얼마예요? 3이죠? 지금 보고 계십니까? 그러면 C가 그냥요, 수익도 커요. 위험도 크죠? 그럼 C가 꼭 좋다고 판단할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오류가 생긴 거죠. 그럼 결정하기가 쉽다, 어렵다? 어려워요. 그럼 투자자 형태에 따라서 얘는 공격적이고 얘는 좀 보수적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나온 게 따라서 변이계수. 오른쪽 변이계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절대적이 아니라면 상대적으로 보자는 거죠. 그죠? 그래서 지금 만약에 봐봐. 얘와 얘가 수위 같으면 당연히 A를 선택했겠죠. 맞습니까? 그래서 절대적으로 표준 편차만 봤을 때 선택이 가능하나 그냥이나 수익도 많아. 애매하네. 그때는 선택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해요. 이 공격적인 예고 보수적인 예지만 그거는 좋은 방법이라 볼 수 없죠. 그래서 무슨 계수라는 게 튀어나왔어요. 변이계수죠. 변이계수도 위험이죠. 근데 절대적이에요. 상대적 수익률 얘기를 해요. 맞나요? 그럼 우리가 위험이니까 높아야 돼요? 낮아야 돼? 낮아야 되고 이 표준 편차가 올라가죠? 그렇죠? 오른쪽 변이계수라는 게 있어요. 표준 편차 올라가고 요 기대 수익률이 내려와요. 수익률이. 자, 그러면 자측에 여러분이 얼마나 힘들면 거기다가 표준 편차를 계산해 주셨어요. 계산해 주셨어요? 그럼 얘는 어떻게 됩니까? 2.8을 10으로 나누면 되죠? 그래서 2.8 이렇게 하고 10으로 나눈 건 나눴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몇 점 몇이에요? 0.28이죠, 당연히. 그죠? 그런가요? 변이계수가 0.28이고 그 다음에 얘는 어떻게 돼요? 얘는 3을 12로 나누겠죠? 그러면 얼마가 계산이 돼요? 0.25가 되죠. 찾았습니까? 그럼 큰 게 좋아요? 작은 게 좋아요? 어떤 게 낫다? C가 변이계수가 낮은 거죠.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C를 선택하겠다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그럼 변이계수가 높을수록 낮을수록 좋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변이계수라는 게 튀어나온 거죠. 그죠?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봅니다. 자, 갈게요. 아까 A와 B를 봤을 때는 그냥입니까? A를 선택했습니까? 그럼 수익이 동일할 때는 위험이 낮은 거 선택하죠? 자, 그러면 요거는 그냥입니까? 위험 회피형입니까? 일반적이라는 거죠. 맞습니까? 근데 C를 봤을 때 그냥요, 수익률이 달라요. 그럼 표준 편차로는 절대적으로는 선택이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나온 게 무슨 계수다? 변이계수예요. 맞습니까? 그럼 절대적이야, 상대적이야? 그럼 10에서 2.8, 12에서 3을 보는 거죠. 높아야 된다, 낮아야 된다? 낮아야 된다는 거죠. 이해하셨죠? 근데 이거는 봐봐. 그냥이에요. 이건 위험을 나타내요. 위험에 대한 측정이지 정확한 수익이라는 것이 더 나올지는 모르겠다는 거죠. 그래서 나온 게 따라서 포트폴리오. 집중 투자야, 분산 투자야. 이 포트폴리오 나온 거죠. 그러니까 A와 C를 나눠서 가자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하시면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포트폴리오가 나오게 된 거예요. 이해 갔어요? 됐습니다. 조금만 쉬었다가 갈게요. 쉬세요.